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5장 응력 변형 관계와 거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특히나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는 탄성 변형, 그 다음에 이제 소성 변형, 그다음에 크리프 변형, 그 다음에 천이 크리프 변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정상 상태의 크리프 변형, 천이 크리프 변형 등등을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 때 유동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 그 다음에 밑끌림자, 그 다음 댐퍼,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네, 이것들을 이용해서 기계적인 거동과 연관시킬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여러분들 설명할 거니까 오늘부터는 좀 수식이 많을 거예요. 그 수식에 대한 유도 과정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서 그 점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 이전에는 제가 대부분 이제 말로 설명하거나 간단하게만 구두로 전달하는 걸 대부분 선호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좀 구두도 구두지만 손으로 유도하는 과정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좀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축으로 응력을 가해졌을 때 어떠한 변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때 강성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등방성 재료에서의 선형탄성 변형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고, 그 과정에서 등방성 재료가 왜 일라스틱 모듈러스, 그 다음에 즉 탄성 계수가 두 가지만 이용을 하면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복합재에 대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오소트로픽한 머터리얼이 있으면은 직교 등방성 재료에 대한 일라스틱 모듈러스, 그 다음에 그 일라스틱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걸로부터 이제 응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즉 복합 재료에서의 응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스트레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업 재료에서 발생하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탄성 소성, 그리고 크리프 변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의 화학적인 결합이 있겠고, 이 화학적인 결합이 즉 원자들 사이에 멀어질수록 이 멀어짐에 의해서 생기는 게 탄성 변형이 되겠죠. 즉 원자 간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또는 힘을 제어했을 때 가까워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탄성 변형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원자들의 원래 위치에서부터 하중을 가했을 때 위치가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하중을 제어하게 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탄성 변형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탄성 변형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소성이나 크리프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면에서의 원자들 간의 영구적인 변형, 즉 슬립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위의 이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즉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에서의 전위의 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고, 특히나 이제 사슬 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체가 아닌 이 폴리머 재료에서는 이러한 사슬 분자 구조도 나타나는데, 이 사슬 분자 구조가 서로 미끄러짐에 의해서 원래 위치보다 원래 위치를 가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다른 위치에 가는 현상을 우리가 이 소성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소성 변형 중에서도 이 변형률이 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또는 응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크리프 변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중 P를 가한다 라고 하면은 스트레인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 스트레인이 다음같이 시그마 입실론 제로라고 할까요? 입실론 제로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적인 상태죠. 아니면 이 크리프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시그마 제로 있다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거동을 나타내게 되면, 즉 입실론이
시간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크립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성, 소성, 크리프 변형을 우리가 모사할 때는 구성방정식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구성방정식을 위해서는 응력과 변형률의 거동을 잘 모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성이론이라는 걸 통해서도 이렇게 이러한 응력과 변형률, 거동을 묘사할 수가 있고, 또는 유한요소라는 걸 통해서도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3차원 거동까지도 우리가 이 응력 변형률 거동을 통해서 모사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응력 변형률 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학적인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유동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기계적인 거동을 이해하면 좀 더 편리할 텐데요. 즉 선형 스프링 또는 이제 마찰차, 미끌림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마찰차, 그다음에 점성 댐퍼, 즉 댐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간단한 걸 가지고 우리가 기계적인 변형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형 스프링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탄성 변형을 모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탄성 변형을 모사할 때는 우리가 스프링으로 대체해 보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상수 K를 이용해서 모사하면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하중이 주어진다고 합시다. 자, 0이라는 시간에서 시간이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특정 시간을 주어지지 않지만 이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의 시간이라고 봅시다. 1이라는 상태에서의 시간, 2라는 상태에서의 시간, 3이라는 상태에서의 시간. 즉 2와 3은 시간은 거의 유사하겠죠.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과 2라는 과정에서 P'이라는 하중이 작용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에 순간적으로 P'이라는 응력 하중이 가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스프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K라는 스티프니스를 스프링 컨스탄트를 이용해서 변형을 모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순간적인 P'이라는 하중이 가해졌을 때 스프링 상수로 나눠주게 되면 그만큼 변이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과정에서의 이 변형을 우리가 이제 x로 묘사할 수가 있고, 즉 시간에 따른 변이 거동을 봤을 때 0에서는 변형이 없다가 2로 갔을 때 하중이 가해됨으로써 순간적으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형의 크기는 하중을 이 스티프니스로 나눠주게 되면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중이 제어되면은 원래 상태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걸 바로 우리가 탄성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 구간을 이제 우리가 탄성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힘과 변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즉, 힘과 변위와의 관계는 선형적인 관계를 이룰 것이고, 이때 선형적인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 스티프니스, 스프링 컨스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탄성 변형은 우리가 이 선형 스프링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질량이 있는 블럭, 벽돌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 벽돌이 수평면을 이동하고 있을 때 이 이동하고 관련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마찰 계수는 일단 이 블럭과 바닥과 일정하다고 보고요. 이 정지했을 때 일정 이상의 힘이 가해져야지만이 블럭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힘 이상이 가해져야지만이 이 블럭이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힘을 우리가 임계하중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찰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임계하중을 정하고, 임계하중보다 낮은 하중이 작용할 때에는 정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계하중보다 큰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에는 이는 이제 가속 운동을 시작을 하겠죠. 즉 여기도 잘 나타나 있지만 F는 블럭에 대한 가속도인데 이 블럭에 대한 전체 힘은 P' P
제로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P'이 만약에 P0보다 크다. 가해주는 하중이 임기 하중보다 큰 경우에는 힘이 발생을 할 거고 이 힘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 블럭의 이동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가속도를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형량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형량은 대략 초기 위치가 0이라고 하면 다음같이 2분의 AT의 제곱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즉 하중이 가해지는 구간에서는 되게 비선혈적인 변형을 보이다가 하중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 그 위치에 정지해 있겠죠. 즉 이게 바로 영구 변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영구 변형에 해당하겠죠. 자, 정상 상태 크리프라는 거는 우리가 일정 하중에서 일정 속도로 일어나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즉 이때에는 정상 상태 크리프는 기존의 스프링이나 마찰차와 다르게 변형률, 속도, 즉 이 속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즉 변이의 미분량. 속도가 있을 때 이 속도에다가 어느 비례상수를 곱함으로써 그 비례상수에 의해서 하중이 결정되는 형태를 우리가 정상상태 크리프에서의 거버닝 이퀘이션 모델로 유동 모델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는 이제 여기서도 나타나 있지만 방금 같이 우리가 하중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같이 스프링 댐퍼에서의 컨스탄트 값과 변이의 미분값, 즉 속도가 되겠죠. 이 속도의 함수로 나타나지게 되고 이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인 변이 거동을 나타내게 되겠죠. 즉 이거를 이 식을 여러분이 적분하게 되면 변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변이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중이 제거된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 변형률 속도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이 변형 속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에 정지되게 되겠죠. 즉 원래 위치로는 회복되진 않고 하중이 제거가 되는 변이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이 작용했을 때에는 즉 1과 2 사이에서 하중이 작용할 텐데요. P'으로 이 경우에는 변형률 속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하중이 제거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멈춰있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니까 이 경우도 정상상태 크리프 역시도 소성 변형처럼 영구 변형이 남는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스프링을 통해서 탄성 변형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찰차라는 걸 통해서 소성 변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댐퍼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립이라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크립 역시도 일정 속도 변형률 속도에 지배하는 파라미터인데 이 경우도 외부에서 하중이 가해지지 않거나 속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즉 외부에 하중이 가해져야지만이 변형률, 즉 속도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 속도가 가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원래의 위치로 가진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즉 영구 변형이 남게 되는 걸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이 크리프라는 모델이 있어요. 자, 천이 크리프라는 모델은 앞에서 말했던 스프링, 그 다음에 마찰차, 그 다음에 댐퍼, 요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찰차는 아니고 요 댐퍼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천이 크리프라는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즉 댐퍼하고 스프링과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특징이 몇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탄성 변형도 생기지만 이런 댐퍼에 의한 크립 변형도 동시에 발생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이 하중을 가했을 때는 대부분의 변형이 이 대부분의 하중이 이 댐퍼를 작동시키는데 활용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변형량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변형이 늘어난다는 말은 결국에는 스프링에 가해지는 하중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댐퍼보다는 스프링에 변형을 더 집중하게 돼요. 이러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천이 크리프가 되겠고요. 이러한 표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서 시간을 우리가 상태로 그냥 표시를 할게요. 1과 2라는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여기 이제 탄성 TS라고 표현할게요. 탄성 변형식이 필요한 하중, 그 다음에 댐퍼 D라고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초기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하중을 99% 정도를 이 댐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탄성에서는 1% 정도만 활용을 하면 되죠. 하지만 변형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99%를 탄성 변형이 하게 되고 나머지 1% 정도만 댐퍼가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체 거동에서 지배하는 것은 탄성 변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변이도 결국에는 이 탄성 변형에 의한 변형으로만 수렴을 하게 되겠죠. 즉 P 플러스 P 프라임 K 요 값으로 이 X 변형량이 수렴해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는 사실 앞에서 마찰차와 댐퍼를 스프링과 댐퍼를 이해하셨다면은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여기는 변이, 여기는 하중이라고 본다면 초기에 변이가 없을 경우에는 작다가 점점 변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중이 증가하는, 이건 이제 스프링이 되겠죠. 하지만 마찰차, 댐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위치의 미분값인 속도와 관련이 되고,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하중은 항상 일정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되겠죠. 즉 이 포인트 이 정도의 변형량을 지나면서부터는 대부분의 변형이 이 스프링에 집중하게 되는 거를 여러분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스프링이라는 것은 X라는 식을 따르게 될 것이고, 댐퍼는 사실상 X 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 속도라고 한다고 하면 일정한 하중, 댐퍼에는 일정한 하중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3, 4, 즉 하중을 제어했다 라고 하면은 현재 이러한 변형은 그 상태에서 멈춰 있게 되지만, 댐퍼 때문에 점점 스프링에 대한 회복과, 즉 스프링에 대한 회복으로 인해서 다시 하중이 변이가 뒤로 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댐퍼에도 어느 정도 하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변형량이 직선적인 변형은 보이지 않고 점차적으로 이런 변형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정량의 영구 변형은 남게 돼요. 하지만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탄성 회복에 의해서 원래대로 점점 수렴해 가는 경향을 나타나게 되죠. 즉, 이 구간에서는 탄성 회복과 그다음에 크리프 변형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유동 모델들을 살펴봤는데 이 유동 모델과 실제 응력 변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 모델에서 우리가 스프링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힘과 변형률의 관계를 변형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네, 여기서 스프링에서 하중 스프링에서의 하중과 변 위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를 단면적으로 여러분이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은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길이 L을 위아래에다 곱해주게 되면 원래식과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이건 응력으로 다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 K, L 그 다음에 L분의 X 이 파트가 스트레인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응력은 A, K, L 스트레인이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일라스틱 모듈러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스티프니스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탄성 변형에서는 스프링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스프링은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소속 모델 같은 경우는 일정 하중 이상에서만 재료가 이동하거나 또는 응력이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 이 소속 변형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마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소속 변형 모델에 적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소속 변형과 조금 차이가 있었던 크리프 모델, 즉 시간에 따라서 변형률이 증가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 크리프 모델에서는 우리가 댐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댐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속도에 따라서 편향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했었고 이를 우리가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는데 위아래를 길이로 다시 한번 나눠서 응력과 그 다음에 A, C, L 스트레인과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즉 여기서 이제 스트레인은 아니고 변형 변화가 되겠죠. 즉 스트레인 레이트에 의한 파라미터가 여기서 이제 정상 상태 크리프에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감마로 표시를 하고 이거를 점성계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상 상태 크리프 모델 같은 경우는 응력과 점성계수 그리고 스트레인 레이트 이 함수로 구성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수학적인 모델들을 설명하면서 유도하는 식들이 나올 텐데요. 자, 변형 메커니즘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서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성을 제외하고는 원자 사이에 원자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전위를 동반해서 슬립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결정객자 재료 내에 결정 입자 내에서의 이 원자면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원자면 사이에서의 전위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슬립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소성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소성 변형이 발생했을 때 응력 변형 거동 모델링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광완전 소성, 광완전 소성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탄성 변형도 하면서 완전 소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탄성, 그 다음에 선형경화라는 모델이 있고, 강완전 소성이라는 거는 탄성 변형은 없고 바로 소성 변형만 이런 식으로 스트레인이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일정한 항복 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강완전 소성이라고 하고요. 탄성 완전 소성은 탄성 변형 후에 이렇게 소성 변형을 하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탄성 완전 소성이라고 하고, 탄성인데 소성 강도가, 즉 항복 강도가 선형적인 경화를 나타내는, 즉 탄성 변형하고 항복 강도가 선형적인 경화를 나타내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탄성 선형 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완전 소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변형률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한 모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완전 소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강완전 소성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서 말했던 미끄럼자를 이용하는 게, 지금 마찰차를 이용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마찰차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하중을 가한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하중을 가하는데, 이 마찰차는 시그마 제로 이하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시그마 제로 이상의 하중이 응력이 가해졌을 때만 이 마찰차가 이 부분이 마찰에 걸리지 않고 미끄러지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즉 시그마 제로 이상의 응력 발생 시 미끌림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하중을 시그마 제로보다 작은 응력을 가했다 라고 한다면 움직이지가 않겠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인은 당연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스트레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스트레인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려보면, 내가 하중 응력을 가했는데 응력이 시그마 제로보다 작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만 발생을 하겠죠. 스트레인이 없는. 하지만 이번에 하중이 응력이 시그마 제로보다 커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게 되고 움직임이 발생하고 드디어 스트레인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스트레인이 발생하는데, 현재에는 미끌림자는 시그마 제로의 응력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이상의 응력은 미끌림, 즉 변형으로 발산을 시켜버리는 모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그마 제로로 일정한 하중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델로부터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시간에 따른 변형률이 선형적으로 증가할 때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돼요.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전에 0에서 1이라는 상태로 시간에 따라서 변형률이 증가할 때는 일정 응력 이상에서는 멈춰 있다가, 즉 계속 여기 멈춰 있다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그마 제로 이상으로 도달했을 때 변형률이 생기는, 하지만 응력은 일정한, 시그마 제로를 일정한 상태가 이 구간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변형률이 감소를 하는데, 이번에 변형률이 감소할 때에도 우리가 압축을 가했을 때 시그마 제로 이상의 압축력을 가해야지만이 변형률이, 즉 이 미끌림자가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형률이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시그마 제로, 이 시그마 제로고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의 압축이 가해졌을 때 그로서야 드디어 이 마찰차가 움직임으로써 변형률이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같이 지금 스트레인을 이렇게 가했을 때, 즉 시간에 따라 스트레인이 이렇게 가했을 때는 어떠한 변형을 나타내느냐. 자, 초반에 0에서 1부터 1까지의 구간은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동일하겠죠. 하지만 1에서 2로 갔을 때, 즉 1에서 2로 가는 과정은, 즉 기습 출석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캡처를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캡처된 화면을 여러분들이 업로드하면은 그걸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출석으로 확인할 거니까 LMS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뭐 기술 출첵을 하자는 말은 듣는 학생이 있고 안 듣는 학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초기 캡처 화면 있죠. 시간하고 그 시간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확인할 거고, 중간에 들어온 경우에는 지각이죠. 지각으로 간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네. 이게 공개방이라서 그러게 된 건가? 뭐 다른 사람들 들어도 상관없어요. 네. 전북대 학생들은 그거 아까 참고해서 출석 체크만 잘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 이거 들어봐야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 좀만 듣다가 나가겠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에서 2로 가는 과정에서는 응력이 0이 되는 그 과정까지 변형률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찰차라는 개념은 하중이 시그마 제로 이상으로 가했냐 가하지 않았냐를 가지고 변형률이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시그마 제로 이하의 응력을 준다고 하더라도 멈춰 있을 뿐이지 사실상 변형률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델을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를 E'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더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중을 감소시키면서 스트레인을 일정하게 되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에서 3으로 가는, 즉 스트레인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중이 0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시그마 제로로 다시 회복을 해야지만이 변형률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형률이 발생하는 거는 이 구간, 즉 원래의 소송한 강도를 찾아감으로써 이렇게 변형률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소송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즉 본인이 어느 정도 항복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 마찰차라는 걸 통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탄성 완전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탄성 완전 소송이라는 거는 마찰차에다가 스프링을 하나 더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탄성 완전 소속 모델. 자, 탄성 완전 소속 모델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마찰차를 그려주시고요. 스프링이 하나 달려있고, 그 스프링을 요소를 두 가지로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즉, 이 구간은 댐퍼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률이 생기는 구간 이고요. 이 구간은 스프링에 의해서 변형률이 생기는 구간. 이거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전체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댐퍼에서의 변형률과 스프링에서의 변형률로 따로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도 역시나 마찰차는 시그마 제로 이상의 응력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프링의 개수는 2원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응력이 시그마 제로보다 작은,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가해주는 하중이거든요. 시그마 어플라이드 포스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쓸까요? APP. 이게 적은 경우에는 마찰차는 움직이지 않겠죠. 시그마 제로보다 작은 응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이 모델을 이해할 때 팁을 드리자면, 이와 같이 구분해서 그려가지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즉, 하중이 시그마 APP, 즉 어플라이드 스트레스로 걸린다라고 한다고 하면, 자, 이 부분은 마찰차에 의한 이 그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프링은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따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시그마 제로보다 작은 하중이 걸렸다 라고 하면은 마찰차는 움직이질 않겠죠. 시그마 제로보다 작은 하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입실현 D는 0이 될 것이고,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2원부대 시그마 어플라이드 파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가해주는 응력에 따라서 선형적인 증가를 보이는 구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뒤에서 나와 있을 건데, 스트레인에 따른 스트레스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네, 어디까지 증가하냐? 마찰차가 움직이지 않는 구간까지는 선형적인 거동을 보일 거고요. 이게 바로 시그마 제로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어플라이드 포스가 이번에는 시그마 제로보다 클 때에는 입실론 D는 0보다 커지게 되겠고요. 그죠? 하지만 스프링에 대한 변이는 일정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마찰차가 이 시그마 제로 이상의 하중에서는 저항이 없이 놓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받지 않고 놓아주는 형태가, 이 부분이 놓아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끌림이 생기게 되죠. 미끌림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큰 힘이 발생하진 않고, 그죠? 시그마 제로라는 하중만 가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여기를 다시
이렇게 써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시그마 제로의 하중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시그마 제로의 하중만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도 시그마 제로의 하중만이 발생하게 되니까 스트레인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 원분의 시그마 제로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찰차에 의해서 변이는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구간은 입실론 D의 변화에 의한 구간이고, 이 구간은 입실론 D는 0이고 스프링에 대한 변형만 존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탄성 완전 소성에 대한 모델의 유동학적 모델을 이용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스트레인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구간, 즉 스트레인이 증가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소했을 때에는 스프링에 대해서 회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만약에 이 발생하는 하중이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즉 시그마 제로 압축에 대한 시그마 제로보다 더 큰 하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미끌림이 생기기 때문에 압축 방향으로 변형률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응력이 제로가 되는 시점까지 변형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또 다시 이제 스트레인이 증가했다가 일정한 구간을 갖고 다시 증가하는, 또는 이거는 이제 강 완전 소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탄성 완전 소성을 이해할 때는 탄성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이 컵으로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 컵으로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틀린 그래프는 아니니까 이 점을 착안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고, 0에서 1로 가는 스트레인이 증가하는 과정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성 회복을 하는 1에서 2'으로 스트레인이 조금 감소하지만 탄성 회복을 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응력이 0인 지점에서 항복을 일으키려면은 항복을 일으키는, 즉 2에서 3으로 스트레인이 증가하는 구간, 즉 항복을 일으켰다는 말은 미끄럼자가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스트레인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항복이 일으키면서 응력이 증가하는, 응력이 일정하지만 변형률이 증가하는 이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탄성 완전소성에서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 탄성 선형경화를 이해할 텐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시간에 따른 스트레인을 가지고 뭔가를 이해하려다 하다 보면은 이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어플라이드 스트레스가 시그마 제로보다 작냐 크냐, 작냐 크냐로 나눠서 생각해보고, 이때 스트레인이 발생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고요. 이게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런 인풋이 왔을 때, 즉 시간에 따른 스트레인의 인풋이 바뀌었을 때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성 완전 소성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탄성 완전 소성도 이해할 때 바로 시간에 따른 스트레인의 증가를 가지고 스트레스로 바로 환산해 보지 마시고, 이와 같이 유동학 역학적 모델을 두 개로 나눠보고 각각 구간에서 스트레인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즉 하중이 응력이 시그마 제로보다 작은 것과 큰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이걸로부터 각각 구간에서 변형률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걸로부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탄성 선형 경화 모델 그리고 크립에 대한 구성 방정식과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